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화인권연구소 김사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해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민분들을 모시고 한국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온 제니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 고리토입니다.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에서 온 수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윤안나라고 합니다. 처음에 한국에 오셨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많이 변한 게 있다는 게 느껴지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싸이월드 시절에 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는 너무 쓰고 싶었는데 그때는 제 이름이 너무 길어서 가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싸이월드에 전화했는데 팩스로 제 여권 사본이 보내달라고 휴대폰도 가입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복잡했어. 잘 안 되가지고 그냥 공중 전화로 사람들이랑 좀 연락하고 그런 식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때나 아니면 이게 인증 같은 거를 받았을 때 이름 때문에 진짜 헷갈린 적이 많거든요. 맞아요. 띄어쓰기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하지 말아야 그렇죠. 되는지 성을 이런 먼저 것들이 쓸지, 맞아요. 이름을 먼저 쓸지. 맞아요. 뭐 소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외국인 등록증을 받잖아요. 영어로 Alien Registration Card이라고 써 있어요. 그 alien이라는 단어가 친근한 느낌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아직도 외계인인가? 근데 이제 54년 만에 그게 Residence Card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되게 소소한 한 단어만 바뀐 건데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 외계인에서 주민이 됐네요. 하지만 옛날에는 뭐 통역 서비스 센터, 외국인 도우미 센터 거의 없어요. 한국말 못하면 통역사 구해가 너무 어려워요. 친구가 병원 갔어요. 어디 아픈지 통역도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센터 다 있고 통역 상담 쓸 때 다 있으니까 외국인도 조금 더 편하게 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경찰, 병원, 어디 아픈지 잘 자유스럽게 못 되더라고요. 방송에서 사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뵀던 시청자로서 항상 궁금했던 거는 저분들 체류 자격이 뭘까?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제 이주민들은 체류 자격이 뭐냐에 따라서 활동 범위가 제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들 어떻게 살고 계신지, 자격이 어떻게들 되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F2 거주 비자 갖고 있고요. 그 비자로 9년 동안 살고 있는데 올해 초에는 결혼했는데 비자 안 바꿨어요. 오늘 어떻게 보시면 제가 이제 결혼 이민자 선배님. 반가워요. 저는 학생 비자로 있다가 이제 올해는 석사 졸업한 다음에 예술인 비자로 이식스 비자로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D4인 어학연수 비자라고 하죠. 그걸로 들어왔다가 그때 대학교를 하고 싶어서 D4에서 D2로 갔고 D2에서 E7으로 갔고 E7에서 F2로 갔고요. F2에서 영주권까지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나님이 좀 부러우실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번에 거주 비자를 너무 받고 싶었고 지금 한국에서 그래도 계속 체류 시간이 이제 7년 됐으니까 학생 비자였다가 중간에 이제 학비도 벌어야 되니까 잠깐 휴학을 하면서 예술인 비자를 통해서 이제 공연 활동도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학교에서 입학했는데 이제 그게 거주 비자 받으려면 3년 동안 똑같은 비자로 되어 있어야 중간에 변경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학교에서 제가 우리 과 첫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이번 여름에 가서 거주 비자 이제 거절당했어요. 저는 지금 영주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영주권 탈 때 너무 마음이 속상했어요. 원래는 결혼 비자로 왔었잖아요. 그때 2014년 때 조금 서류 필요하는 것 좀 가벼웠어요. 제가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서류 다 준비했어요. 근데 조리국 사무소 직원은 네 서류도 안 보고 나보고 소득 3천만 원 있냐고 1년 동안에. 네 한국말 갑자기 안 나와요. 갑자기 괜찮아가지고 그래서 이주여소센터 전화하고 팀장님이 바뀌었어. 팀장님이 대화하다가 네 서류를 받고 1년 동안 기다려라. 그래서 네. 근데 1년 있다가 영주권 나왔더라고요. 1년이나 기다리셨어요? 네. 어쨌든 이 체류 자격이 좀 더 안정적이면서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가는 것이 사실 한국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데 절차들도 너무 까다롭고 조건도 까다롭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누가 옆에서 그걸 다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좀 혼자 헤쳐나가기엔 좀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니님께서 잠깐 그 출입국 사무소에서 이 경험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그런 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출입국에서의 어떤 차별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그런 공공기관에서 혹시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게 있을지 궁금해요. 일단은 우리 4명 다 어느 정도 한국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일단 출입국 그 청에 딱 앉아 있을 때 그 번호 뽑고 기다릴 때 그 제가 알고 있는 그런 한국어 능력이 거의 0으로 예, 가는 수준이 있습니다. 마이너스까지 갑니다. 다 준비하고 다 왔는데 막 땀이 벌벌 나고 그분이 나한테 어떤 서류를 달라고 할지 또 어떤 말투로 저한테 대응을 할 것인지 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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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맞아. 네. 사람이 점점 작아져요. 맞아요. 하얘지고 말 하나도 안 나오고 예. 제가 왔을 때 처음으로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온 그런 시절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그럼 학교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설명해줘야 되는지 어디 뭐 제가 아주 쉽게 기억하는 그런 케이스 있는데 기숙사에서 이불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이불 없이 잤어요. 그냥 매트리스에서. 왜냐면 이불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불 준비하시지도 않고 그리고 가서 몰라요 안 돼요. 그럼 우리 처음으로 배우는 한국어는 그런 말이에요. 안 돼요, 못 해요, 몰라요 그런 거예요. 왜 배워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계속 그런 말 하니까. 그 처음 오셨을 때랑 지금 비교하면은 그때는 이주민 100만 시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200만이 넘었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그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한정이 돼 있고 그리고 너무 뭐가 빨리 변해요. 한국에서 제일 빨리 변하는 건 출입국 정책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제가 들었을 때는 조금 이주민들의 또 국적에 따라서 약간 또 저쪽에서 대하는 게 달라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느끼는 게 활동에 여러 가지 참석했잖아요. 만약에 농담아 오신 분들이 막 두 가지 기억했더라고요. 뭐 돈 벌어 왔지? 아니면 결혼 이제 왔지? 이러겠더라고요. 근데 뭐 미긴 같은 이 모습 같은 거는 뭐 글로벌 엑스팟 똑같은 외국인 여기 한국 왔어요. 왜 뭐 글로벌 엑스팟하고 뭐 멀티컬처럴하고 뭐 차이 좀 조금 단어 어디냐 이렇게 조금 그런 조금 안 좋은 생각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행사 이런 거를 가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았어요. 뭐 진짜 외국인이라고 하면은 약간 서양 사람들. 근데 이주민 또는 뭐 이렇게 뭐 근로자라고 하면은 다 동남아 쪽에서 오시는 또는 아시아 배경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그 강한 인식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이제 옆에 제일 친한 친구가 이제 몽골에서 온 언니인데 우리가 받은 질문 이제 워낙 다르니까 저도 옆에서 보면서 너무 불편하고 인도 친구도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같이 우리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연극을 할 때도 역할 자체도 너무 다르니까 백인 여성 딱 근로자 아니면 이제 막 외국인 노동자 그런 거 보면서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이주민으로서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들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최근에 그 외국인들만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 통보가 딱 내렸잖아요. E9이라든지 또는 근로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지금 네팔에서 와 있는 근로자분들만 해도 4만 5천 명 있는데 그분들 한꺼번에 이제 그 진료서를 칸 거예요. 그러면 또 정보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죠. 다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자별적인 그런 발언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좀 부족한 그런 정보 때문에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네. 근데 필리핀 커뮤니티 같은 거는 좋았어요. 그냥 한국에서 무료잖아요. 검사를 우리나라는 한 검사는 한 거의 10만 원이에요. 무료 아니에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만 한국에 있는 외국인 그것도 노동자만 받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만 검사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면은 그래도 안심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그걸 또 환영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2번이나 병원까지 가는데 백신도 있고 뭐 좀 맞을 수 있었는데 이름이 길어서 시스템에 안 돌아가고 죄송해요 안 돼요. 그럼 집에 들어갔어요.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에 있어서의 차별 혹은 이제 외국인은 안 돼, 이주민들은 안 돼, 배제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하지. 국민은 세금을 내잖아. 외국인은 내지 않잖아. 세금도 내지 않는 사람들한테 왜 지원금을 줘야 돼?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변경은 외국인들이 세금 안 낸다. 아니면 건강보험료 안 낸다. 아니면 우리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려고 도망갈 것 같아.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로 우리는 4대 보험도 돼 있고 솔직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리랜서로서도 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은 이제 소득으로 좀 따져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이제 안 따져주는 것들이 조금 서운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가 어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어떤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어차피 이제 계속해서 한국 사회는 이주민들이 늘어나게 될 텐데 공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주민들을 바라보는 시선, 어떤 이주민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뀐다면 좀 이런 공존이 더 쉬워질 수 있을까? 잘 기억한 게 우리 아들은 학교 갈 때마다 엄마 오지 말래. 할머니만 와야 된대. 엄마 그냥 할머니만 아니면 엄마 같이 하면 할머니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필리핀 엄마라고 김치 안 먹는다고 그런 뜻이 많아요. 그런 거 바래요. 뭐 차별 학교부터 가르쳐야 자연스럽게 글로벌 원하시면 이렇게 없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이런 상처를 받는다는 게 더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하나 있는데 독일도 이제 이주민들 많아지면서 학교에서 우리가 차별 없는 학교다 이렇게 약간 슬로건으로 많은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차별이 없는 사회가 없어요. 우리조차도 차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그게 이 소통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안나님 말이 딱 와닿은 게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차별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두 분은 방송에도 많이 나오셨었고 유튜브도 하시죠. 네. 선생님께서는 라디오 방송도 하시고 또 배우로 활동하고 계시고 사실은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한국의 뭐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또 이주민, 외국인들을 다루는 방식이 있는데 뭐 필리핀에 대해서 방송에 나가면 좀 부정적인 것들, 안 좋은 것들만 부각해서 보여준다 그런 것들 얘기하셨잖아요. 좀 제니님이 방송을 하실 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계신지. 저는 저 미디어 활동하니까 한국 좋은 게 보여주고 필리핀 좋은 거 보여주고 같이 또 공유해요. 필리핀 음식 쓰기도 이렇게 프로그램도 많이 활동했더라고요. 근데 다른 일반 한국 사람도 이거 필리핀 음식이구나라고 또 이렇게 비교할 때도 기분 좋아요. 왜냐면 자기 필리핀 생각하면은 바나나밖에 먹을 줄 알았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음식, 맛있는 음식 있습니다. 안 좋은 것도 보여주고 좋은 것도 보여주고 좀 기분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출연했고 수잔도 출연한 비정상회담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직접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이야기하면서 한국이랑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희가 뭐 한국말로 얘기하면서 토론하면서 대화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그런 배경 또는 다양한 국가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비교적인 얘기보다는 그런 솔직한 마음, 내 생각 또는 네팔에 있을 때는 네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식의 좀 대화 또는 그런 건강한 소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브라질도 다민족 국가고
또 독일에도 꽤 많은 이주민 난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브라질이나 독일은 잘 하고 있나요? 아까 수잔도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소통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관련 정책 만들 때 어떤 정책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시행할 건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겠지만 외국인들이랑 이야기 안 하고 거기 중에 외국인이 있는지 외국인 대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브라질은 다문화 국가 있고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민자들이 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민자위원회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정부 쪽에서도 참여하고 사회적, 그렇죠, 경제적 그리고 기업들 그런 이런 사람들 모여서 이민 정책 어떻게 나라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민자들과 이민자 대표도 나와서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여기 이 위원회 통과해야 정책 만들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브라질에서요. 2016년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해야 되고 서로 인정하면서 좀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통합 정책이라는 그런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 있는데 그 통합 정책에서 독일이 외국인들한테 해야 하는 일들이랑 외국인들 해야 하는 일들 둘 다 이제 그 법적으로 정해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나와서 한국에서 한국 정부가 우리한테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한국 정부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제 대신 외국인들은 뭘 해야 하는지 약간 이런 균형이 좀 있어야 서로 약간 마음도 서운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주민으로서 한국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와 같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덕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 번씩 얘기를 해줘 보시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문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와 조금 다르게 생기는 저와 조금 다른 문화에서 오신 분들이랑 같이 있는 거는 되게 익숙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이게 얼마 가치가 있는지 항상 느껴요. 저도 어릴 때 이제 다양한 친구들이랑 같이 자라면서 그 다름에 대한 관심 되게 많았고 그것 때문에 한국에 오긴 했었는데 이제 연기과를 다니면서 우리가 그렇게 다르진 않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공통점이 뭔지에 대한 관심 더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희곡 같은 거 읽으면 뭐 셰익스피어나 제이홉 이런 거 보면서 우리 똑같이 언어가 다르지만 느낀 거 되게 비슷하니까 문화가 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 다름보다 많구나 라는 생각 들으면서 우리도 그냥 다 인간들이고 감정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소통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 들었어요. 네, 다양한 배경, 다양한 역사를 가진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또 우리에게도 또 더 다양한 기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우리 사회가 좀 더 이주민들과 소통하고 이주민들을 포용하는 그렇게 해서 이주민들과 공존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오늘 나와주신 분들께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같이 보다 아름다운, 보다 안전하고 보다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같이 움직이려고 같이 힘 모여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 와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얘기도 나누고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던 것 같고요. 이런 토론 또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많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 많이 있으면 또 이해하기 많이 속에 있었다면 또 사람들 배려하는 사람들이 또 큰 도움이 것 같았어요. 다양한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앞으로 저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랑 소통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해서 정상회담도 비정상회담도 아닌 저희만의 조촐한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저희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내가 그동안 한국 사회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갖고 있었던 오해나 편견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좀 더 많이 소통하고 좀 더 많이 듣고 이야기해야겠구나라는 또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